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를 홈으로 불러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먼저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마스탄투오노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디거 대신에 밀리탕, 카르발 대신에 트렌트, 호드리고 대신에 비니시우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나왔고요. 크게 세 자리의 선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초반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트렌트 음바페 커넥션이에요. 사실 트렌트가 리버풀 소속일 때 이적설이 막 뜨면서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간다면 이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바페가 상대의 뒷공간을 딱 뛰면 트렌트가 거기다가 응해서 좋은 킥력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사실 오늘 두 번의 장면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골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정말 미세한 차이로 오프사이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희망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렌트를 영입하고 나서 트렌트의 장기인 킥력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저는 약간은 트렌트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뭔가 레알 마드리드에 더 적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확실히 나 이런 킥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와 음바페 서로의 합이 올라오면 또 오히려 강팀 상대로 되게 효과적인 그런 공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레라스의 중앙 개입이 좀 많았다고 느꼈어요. 카레라스가 의도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되게 높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알론소 감독의 지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본기가 또 좋은 선수라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니시우스가 또 사이드에서 혼자 한두 명 정도는 감당해줄 수 있는 게 또 이러한 움직임의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마요르카도 가운데 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수비를 하기 때문에 마요르카 선수들이 가운데 쪽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레라스를 또 안쪽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걸로 게임을 바꿀 만큼 결과를 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카레라스의 안쪽 개입 이런 것들도 충분히 테스트해볼 만하다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발베르데의 활용법에 대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알론소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발베르데가 조금 붕 뜨는 느낌이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1, 2라운드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섣부른 얘기가 되겠지만 3라운드까지 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첼로티 때보다는 발베르데가 이 적응기가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첼로티 때는 왼쪽에 과부하시켜서 토니 크로스 같은 선수가 반대 전환 빵 때려주면 그때 사이드에 카르발이나 발베르데 같은 선수들이 공 잡고 직선적으로 전진 내지는 카르발이 공 잡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발베르데가 띄워주면서 그쪽으로 패스가 연결되는 그런 빈도들도 많았고요. 또 지금은 주드 벨링엄이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벨링엄이 없다 보니까 발베르데와의 링크, 커넥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느낌도 있겠죠. 어쨌든 오른쪽에 마스탄투오노, 아놀드, 발베르데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뭔가 마스탄투오노나 아놀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가 있다 보니까 발베르데의 장기이자 주특기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마스탄투오노 같은 선수들이 사이드 자원이지만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야 마스탄투오노 너 나와 내가 그 자리 할 거야 이렇게 또 경기 중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베르데는 뭔가 뒤에서 약간은 보조 내지는 수비 상황 커버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발베르데가
커버가 좋은 선수는 맞지만 사실 커버가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라는 자원을 또 커버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게 쓰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베르데를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마스탄 투오노가 공 잡았을 때 발베르데가 언더래핑 해주면 그걸 잘 이용하고, 내지는 뭐 발베르데가 마스탄 투오노 등 뒤로 돌아 띄워주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지금 그림과 같은 장면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탄 투오노 아놀드가 사이드 쪽으로 측면 수비들을 끌어내고 저쪽에 공간이 생겼을 때 발베르데가 하프 스페이스 찔러주는,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정석적인 움직임인데요. 발베르데는 저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는 퀄리티 높은 결과값을 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발베르데의 활용법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비니시우스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비니시우스 클러치력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30분 남짓 나왔죠. 오비에 도전. 그때 한 골과 한 개 어시스트 했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1득점 했습니다. 확실히 비니시우스 경기를 바꿔놓는 클러치 능력은 있다. 물론 이제 고점일 때 얘기죠. 그리고 비니시우스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니시우스가 프리시즌에 드리블하다 끊기는 빈도도 높았고 몸도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고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경기 또 오비에 도전 득점하면서 점점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경기가 마냥 좋은 면만 있었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수비 간격 문제가 조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5분 이후에 수비 간격이 좀 벌어질 때가 있었고요. 뭔가 조직적으로 유지된 수비 형태가 그때 이후에 깨지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뭐 센터백 듀오라든지 추아메니의 홀딩력 이런 것들로 막아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레라스의 결정적인 수비까지 더해졌습니다. 어쨌든 간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 싸움으로 가고 있을 때는 또 실점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뭐 압박 나갈 때 또는 수비 복귀 상황에서 조금 더 이 간격이 유지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 선수 평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밀리탕입니다. 밀리탕은 십자인대가 여러 번 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운동 능력?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위선이 막 커버형 수비수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위선이 뭐 경기장 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위선이 커버 못한 범위를 또 밀리탕이 잘 커버를 해줬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는 무공간 드리블 1인자 느낌이 있었어요. 무공간 드리블이라는 게 비니시우스는 공간이 없을 때 그 공간을 되게 잘 뚫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들은 공간이 없으면 공 잡고 뒤쪽으로 리턴을 합니다. 근데 비니시우스는 그걸 어떻게든 좀 뚫어내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공간 없어도 한두 명 가볍게 뚫고요. 또 순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바페랑 막 싸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듯한 느낌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경기는 확실히 비니시우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탄 투오노입니다. 마스탄 투오노는 사실 번뜩임은 있지만 저점이 채워져야 하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탄 투오노가 시도하는 것들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성공했을 때 리턴 값이 큰 그런 것들을 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만큼 실패 횟수가 늘어나니까 저점 방어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마스탄 투오노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기용이 되려고 한다면
열정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점은 스스로 조금씩은 더 채워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턴오버는 줄이고 패스나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트렌트고요. 트렌트는 사실 그동안의 경기 중에서는 제일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클럽 월드컵 제외입니다. 이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아놀드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킥력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기대하는 무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왔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60분 때에 아놀드가 수비하러 내려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추아메니가 아놀드 자리를 미리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놀드가 어쨌든 자기 자리가 저기기 때문에 빨리 수비 라인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채워줘야 하는데 리커버리 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은 또 지켜보는 듯한 그런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리버풀 때도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인데 아놀드는 사실 대인 수비할 때 잘 뚫린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비가 약간 적극성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안 좋을 때는. 근데 이제 아놀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저런 과거의 습관이 조금씩 또 나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책임감 있게 수비하는 모습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중간에 한 골 막는 그런 태클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초반 3연승을 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사수나 레알 오비에도 마요르카 이렇게 3연승을 했는데 사실 홈 경기도 2번 있었고 뭐 저 중에 한 팀은 승격팀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저 팀들과 체급 차이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3게임에서 3게임 다 이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지난 시즌 첫 3경기가 1승 2무였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알론소의 레알은 산뜻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알론소가 무패 우승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점 차곡차곡 잘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경기에서 실점을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 이것도 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수성 플레이로 실점한 게 없어요. 사실 뭐 이번에 무리키한테 실점할 때 제대로 무리키를 맨마킹 못했다고 하면은 뭐 그것까지는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상황은 또 세트피스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뺐을 때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실점이 없고 뭐 허무하게 전방 압박이 풀려서 내지는 수비의 체계가 확 무너져서 하는 실점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탄탄하게 기본기 다지면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즌 초반 3연승은 나중에 우승 경쟁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라리가의 우승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